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셨던 건데요. 사업 보고서를 열심히 보라고 해서 이제 여러 이제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께서 사업 보고서를 열심히 보라고 말은 하는데,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막상 보려고 해도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조금 편하게 사업 보고서를 볼 수 있냐 하는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을 예전에도 한번 받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생각난 김에 이제 사업 보고서를 제가 제 경우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경우에는 좀 사업 보고서를 처음에 회사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훑어 나가는지,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최대한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이 회사가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인지 등등을 좀 가급적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유명한 다트고요. 이 다트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당연히. 혹시나 싶어서 이제 다트 주소랑 제가 이름 알려드릴게요. 전자공시 시스템이고 주소는 fss.or.kr입니다. 다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공시 통합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회사를 쳐볼까요? 동국제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동국제약이라고 검색했을 때 기본 모습인데요. 이게 예전이랑 UI가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뭐 크게 별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서 최근 1년 동안 발표된 동국제약의 보고서를 검색하겠다. 1년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뭐 업종, 법인 유형 이런 거는 저희가 안 건드려도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이거를 10년을 해놓고 10년 체크를 해놓고 정기 공시를 전부 체크를 하면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이 회사가 공시했던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관련 내용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정기 공시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연차 보고서, 사업 보고서가 체크되어 있고 이제 반기에 한 번씩 보고하는 보고서, 그 다음에 분기별로 발표하는 보고서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거 제가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에 관해서 예전에 제 유튜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게 있거든요. 오른쪽 링크에 걸어 놓겠습니다. 그거 못 보신 분들은 일단 그 개념부터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신 질문은 이제 뭐 공시 보는 법이 아니라 사업 보고서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렇게 훑어봐요. 이 동국제약이라는 회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봤다고 하면 일단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뭐 최근 걸 아무거나 찍어서 봅니다. 보면은 옆에 이제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이렇게 나오죠. 큰 목차가 회사의 개요,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 그다음에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 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 그다음에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이 뭐 많잖아요. 저는 일단 이 회사를 처음 봤다 그러면 일단은 사업의 내용에 있는 매출 및 수주 상황부터 봅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 큰 목차만 돼 있고 밑에 세부 목차는 이렇게 분류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은 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F를 하고 맥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F를 눌러서 매출 실적이나 뭐 이런 걸 검색해서 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의 내용 아래에 있는 매출 및 수주 상황 여기 들어가시면 이 회사가 지금 이게 뭐죠? 이게 분기 보고서죠.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는 지금 3분기 보고서거든요. 올해 3분기. 그럼 이 회사가 올해 3분기 3개월 동안 장사한 내역이 여기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3분기 동안 장사한 게 이게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여기서 이 단위 잘 보셔야 돼요. 100만 원인데 보면은 올해 3개월 동안 장사한 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4,496억의 매출을 했네요. 총 매출이. 이 회사의 총 매출. 그리고 그 중에 수출은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수출은 600억 정도고 이제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 파는 게 3,800억, 3,890억 정도로서 이 회사는 내수 비중이 높은 회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앞에 여기 카테고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100%를 의약품 카테고리에서 내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중에 매출이 비중이 어디가 높은지 보셔야 돼요. 총 4,496억 매출 중에서 얼추 딱 보기에도 가장 매출이 비중이 높은 게 의약품 원료나 임가공 임대, 이거는 전체 매출에서 무시해도 될 정도 수준이죠.
합계가 100억밖에 안 되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의약품 원료 쪽이 이제 상품 쪽이 744억 정도 되네요. 작은 비중은 아니지만 회사 전체 매출에서 주력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보시면 이제 의약품 카테고리에서 제품 카테고리가 전체 3,648억 정도의 매출이 나니까 이 제품 카테고리를 좀 유심히 봐야겠다 하는 느낌이 딱 오시죠. 그 다음에 그리고 제품 중에서는 뭐가 많이 팔리냐 보면은 뭐 이렇게 얘네는 사업 보고서 품목을 이게 제품명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정제냐 캡슐이냐 연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애매하게 해놨네요. 여기 보면은 그래도 정제 매출이 1,014억이니까 거의 이 회사가 했던 전체 매출의 4분의 1 정도 되네요. 25% 정도.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뭔가 품목이 아래 제품이 많긴 하겠지만 정제 매출이 1,014억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고 매출은 153억이니까 비중이 얼마 안 되고요. 수액제도 한 585억 정도 파네요. 아니다. 수액제가 800억이네. 800억 맞죠?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수액제도 한 800억 정도 팔아요. 의외로 수액제도 많이 파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기타 매출이 1,054억이 있는데 이 기타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건 이제 기타 이런 건 회사에 찾아서 전화를 해봐야 돼요. 회사에다가. 이게 만약에 사업 보고서 상에서 주석상에 자세히 있으면 좋은데 이 분기 보고서는 자세히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 기타 같은 경우에 1,054억이 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기타 매출 1,054억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얼추 보면 이 회사가 어떤 걸로 돈을 버는지 딱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이 매출 및 수주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회사가 분기에 4,496억 정도 하는 규모의 회사고 뭐 이렇게 의약품 약을 만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도움을 받는 게, 요즘은 회사들 홈페이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서 어떤 뭐 제품 정보 가면은 요즘 회사 홈페이지들 이렇게 잘 해놓거든요. 잘 해놔서 이제 회사 홈페이지 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자기 제품들을 이제 홍보하려고 제품 정보라는 메뉴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메뉴가 있을 텐데, 이렇게 검색을 들어갔을 때 보통은 가장 주력 제품을 이렇게 가장 앞에다 둬요. 가장 주력 제품을. 당연하죠, 이거는. 저희 왜 그 종목 분석이나 이렇게 시장 분석할 때 리서치하는 보고서 같은 거 만들 때도 가장 비중이 높은 걸 가장 맨 앞에 언급합니다. 그건 기본 원칙이에요, 원칙. 그걸 가끔 안 지키고 그래프를 좀 이상하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중이 낮은 걸 막 앞에 그리고 막 들쭉날쭉하게 하는데, 원래는 가장 핵심적인 거를 맨 앞에다가 쓰는데,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거 볼 때도 지금 인사돌 플러스 정이라고 하는 건 정제라는 소리겠죠. 네. 인사돌 플러스 정제 의약품이 지금 이 회사의 주력 매출이구나 하는 걸 약간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분기 보고서 봤을 때 정제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 정제 1,014억 매출 중에 상당 금액이 이 인사돌 플러스겠구나 하는 이렇게 감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좀 이제 훈련이 되고 익숙해지면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파악이 되게 빨라집니다. 익숙해지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1분에서 5분 안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주 러프하게는 파악이 딱 되거든요. 보면 이 회사는 이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인사돌 플러스 이게 왠지 주력 제품인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 마데카솔, 페라민 Q 뭐 이런 제품들이 있네. 오라메디, 센시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는 거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신사업을 많이 하니까 매출 상장에 신사업이 붙어 나가는 속도가 좀 빠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회사 분석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내용인 거고,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를 봐도 도저히 눈에 안 들어온다 하는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회사를 파악하시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뭐 한번 볼까요? 또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신방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신방직을 방식이라 쳤군요. 일신방직, 제가 여기다가 일신방직이라는 회사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검색을 누르면 일신방직 사업보고서가 나오죠.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들이 나오는데, 일신방직 최근에 발표된 3분기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그럼 제가 아까 뭐 하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딴 거 볼 필요 없이 사업의 내용에 주요 제품, 매출 및 수주 사항 여기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매출 및 수주 사항을 가보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 회사의 합계 매출. 이 단위가 어떻게 되죠? 단위가 이것도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그러면 이 회사가 3분기 동안 올해 3분기에 낸 매출이 4,217억이다. 이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구나 하는 걸 먼저 파악이 되셨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보는 겁니다. 총 4,217억 매출 중에 가장 숫자가 큰 데가 어디입니까? 이 소개의 합계를 보셔야 돼요. 여기 카테고리별 소개의 합계. 지금 여기 등 합계, 와인 합계 이런 식으로. 그럼 보면은 이 전체 매출에서 좀 덩어리가 큰 게 눈에 딱 들어오죠. 이거 원사. 원사 매출이 2,431억입니다. 2,431억. 이 회사는 원사 매출이 가장 포션이 큰 회사구나. 원사 회사구나, 원사. 그렇지만 보면은 이 원사 매출이 지금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절반은 또 다른 카테고리에서 매출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섬유 제품 제조업 토탈로 해서 3,151억의 매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이 섬유 제품, 뭔가 이제 이런 원사, 가공사, 직물, 부산물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구나 하는 게 캐치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부가적으로 와인 수입을 하네. 와인 수입이 매출이 한 308억 정도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화장품을 하네. 476억.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부동산 임대로 한 203억 정도 버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창고 물류 자산 관리는 16억이라서 금액이 작아서 이런 거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사를 분석하실 때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거 원사. 그 다음에 화장품도 있고 뭐 와인도 있고 한데 이거는 뭐지 싶어서 찾아보면 저건 뭘까 해서 일신방직 홈페이지로 또 가봐요. 요즘은 홈페이지 다 있으니까 홈페이지 가면 여기도 이제 제품 소개 있죠. 제품 소개. 그럼 이제 여기 뭐 원사가 뭔지 이렇게 간략하게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사가 뭔지 뭐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그냥 투자하실 거면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화장품이랑 와인은 뭘까 궁금하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 회사의 본업이 아니다 말이죠. 이런 건 보통 연결 회사에 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메뉴 중에 연결 대상 종속 회사 현황 들어가면은 여기 뭐 신동 와인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쵸? 신동 와인. 그 다음에 화장품 제조 도소매는 뭐 BSK 코퍼레이션 이런 회사들이 있네요. 여기 보면 자산 총액도 간략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또 이런 거를 발견하면 신동 와인은 뭐냐 해서 또 방법이 다트에서 신동 와인이라고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신동 와인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이 정기공시 부분에 체크가 돼 있어서 그런데, 이 정기공시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들 그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만 이제 검색이 되고요. 지금 신동 와인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회사잖아요. 비상장 회사고, 비상장 회사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외부 감사 관련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고 검색을 하면 이제 비상장 회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업 보고서가 나와요. 작년 거 1년 늦은 보고서긴 하지만 작년 거를 한번 보시면 되게 이 외관 보고서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되게 간단한데 재무제표 가서 보면 나오죠. 자산이 얼마고. 이 신동 와인 같은 경우에는 빚이 19억 있고 그다음 자본 총계가 269억이는 아주 우량 회사다. 자본 구조가 보면 빚이 없잖아요. 그죠? 부채가 19억 있고 내 돈이 269억 있다. 작지만 알짜 회사. 그리고 보시면 이제 2020년에 매출을 올린 게 325억이에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 246억이었는데 와인 산업이 이 회사가 와인 장사를 잘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8억 올리고 주당 순이익도 흑자네요. 주당 순이익도 성장하고 있어. 이 일신방직이라는 회사가 이런 알짜 와인 회사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하시고 이제 좋다 이거죠. 지분이 얼마나 되냐, 지분. 계열 회사 현황을 가보시면은 지금 이 회사가 일신방직이라는 회사고, 그죠? 일신방직이라는 회사고, 주식회사 신동이라는 회사를 100% 지분율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동이라는 회사는 또다시 신동 와인을 100% 지분율을 갖고 지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아까 우리가 봤던 작지만 알짜 회사인 신동 와인은 다시 일신방직의 100%
100% 자회사므로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신방직 실적이나 뭐 자산이나 이게 얘네께 다 일신방직에 붙어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파고 들어가다 보면 궁금한 게 계속 생기거든요. 그때는 이제 조금 더 딥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리서치를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면 회사에 대해서 하나씩 눈이 뜨이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핫한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요즘 핫한지 안 핫한지 모르겠는데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라고 치면 기간을 10년으로 해서 체크를 하고, 아까 외관 보고서 체크를 지우고 다시 정기공시로 바꿀게요. 바꾸면 여기도 이제 최근에 3분기 공시가 끝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업 보고서는 한 번 나왔네, 그죠? 2020년 말에 한 번 나왔고, 어쨌든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제가 뭐부터 보라 그랬죠? 여기 사업의 내용 아래 매출 및 수주 상황, 여기부터 보는 겁니다. 여기부터 보면은 매출 실적이 딱 한눈에 보기 좋게 나오죠. 그럼 뭐를 보냐? 지금 2021년 3분기, 그러니까 2021년 3분기 3개월 동안 얼마나 팔았냐, 얘네가. 이 단위가 지금 1,000원이죠, 1,000원. 그러면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292억 매출을 올렸네요. 그쵸? 1,229억 매출을 올렸는데, 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이 뭐냐? 딱 눈에 들어오죠. 잭시믹스. 여기 보시면은,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 영위하고 있는 잭시믹스라는 사업에서 제품, 상품 합쳐서 지금 매출이 제품이 871억, 상품이 186억 매출을 했으니까 합하면 이게 한 1,000억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 회사가 매출을 주력으로 내고 있는 분야가 이 잭시믹스구나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볼 것도 없죠, 맞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 또 있고, 기존에 붙어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진출한 브랜드 X 코퍼레이션 매출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29억 7천이니까 아직 미미한 수준인데, 전년 대비 조금 이거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뭔가 팔고는 있구나. 25억 했던 게 지금 29억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젤라또가 58억.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루다 마케팅이 35억 정도. 그러니까 이루다 마케팅이 개발 매출, 대행 매출을 합하면 한 45억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케어 코리아라고, 이게 이제 도시락 파는 그 여자분들 다이어트 도시락 파는 회사인데, 이게 오히려 71억 정도 매출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3케어도. 보시면 2019년 연간 63억 매출을 했고, 2020년 연간 128억 매출을 했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3분기가 71억이니까 4분기까지 다 나오면은 3케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눈에 딱 들어오죠. 그래서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을 분석할 때는 3케어 코리아도 조금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제 이 회사가 파는 거 이렇게 궁금하단 말이죠.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떤 인간들이 소유를 하고 있나. 그런 거는 이제 여기 주주에 관한 사항 가서 보시면 됩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 지금 총 지분율, 이제 강민준 대표님, 이수연 대표님 이렇게 기타 관계자들 합해서 총 지분율이 48.9%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강민준 대표고 지분율이 46.5%네. 이렇게 보면은 좀 이제 이런 거 보는 방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숫자 덩어리가 큰 걸 먼저 보세요. 숫자 덩어리가 큰 거. 밑에 작은 숫자 보지 말고 큰 거부터 보면은 되게 이해가 쉽거든요. 예를 들면 재무제표 보실 때,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연결 재무제표를 폈는데, 이거 골 때리거든. 처음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공부를, 이제, 재무나 이제 회계나 이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이게 처음에 보면은 힘들어요. 재무제표를 좀 쉽게 보는 것도 간단해요. 원칙은 큰 숫자부터 본다. 큰 숫자부터. 보면은, 재무제표를 어떤 것들이 구성하고 있죠? 이 정도는 아셔야지. 그쵸? 재무상태표는 이 2021년 9월 30일 탁 사진 찍었을 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이 회사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장사한 거, 요게 5기 3분기 3개월만 보는 거고, 이게 누적이잖아요. 그게 이제 요만큼 했다.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갖고 있는 자본을 배당을 얼마나 줬는지, 이익잉여금 같은 거 어떻게 갖고 있고 쓰고 하는 그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있죠. 이런 걸 보실 때, 현금 흐름표는 실제로 회사가 이제 장부상에 돈을 벌었다 썼다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현금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현금 흐름표. 쉽게 설명드리면. 근데 이런 걸 보실 때 간단하게 한번 보자고요.
재무상태표. 제일 큰 숫자가 뭡니까? 자산이죠, 자산. 회사가 갖고 있는 뭐 내 돈, 네 돈, 남의 돈 다 해갖고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들. 이게 제일 큰 숫자니까 당연히 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부채와 자본 총계라고 돼 있죠. 맨 밑에. 이게 제일 큰 숫자예요, 지금. 지금 이 5분기, 5기 3분기 말에 이 회사가 자산을 얼마냐 하면은 1081억인 거예요. 1081억. 이게 제일 큰 숫자입니다. 부채와 자본 총계 이꼬르 자산. 예. 그럼 그 다음은 뭘 보냐 하면요. 그다음 자본 총계 봐야 됩니다. 자본 총계. 이 자본 총계 내 거, 내 돈. 꼭 그 뭐 자본 총계라는 게 꼭 돈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돈이라 생각합시다. 내 돈.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부채 총계죠. 보시면 부채. 그러면 봐봐요. 큰 숫자가 나왔으면 제일 큰 숫자가 자산이죠. 1081억. 그 다음 그 밑에 쪼개면은 부채가 392억이고 자본 총계가 689억이에요. 이게 그 다음 큰 숫자예요. 이게 보시면은 자본이랑 부채 합하면은 1081억 나오죠. 689억 더하기 392억 더하면 1081억.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쭉 보시다 보면 자산은 유동 자산이 있고 요거 인덴테이션 들여쓰기 요거 인덴테이션 잘 보셔야 돼요. 유동 자산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죠? 비유동 자산이 있죠. 자산은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이 있다. 유동 자산이 797억이 있고 그다음에 비유동 자산이 2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283억이 있네. 비유동 자산이. 그렇죠? 그럼 뭐가 더 숫자가 크죠? 유동 자산이 훨씬 크죠, 숫자가. 그럼 이 큰 숫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유동 자산 797억이 있는데 유동 자산 797억을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죠, 지금? 제일 큰 게? 딱 눈에 들어오죠, 딱. 재고가 360억이나 있네. 아, 이 회사는 재고가 많구나.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이 164억.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54억. 이렇게 이 짜잘한 숫자들은 보지 마요. 보지 말고 큰 숫자부터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큰 숫자부터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이 회사 자산을 구성하는 거는 총 자산 1081억 중에서, 유동 자산이 797억으로 비중이 높은데, 그 중에 또 360억이 재고다. 그러면은 이 재고를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 재고가 도대체 뭔가.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연결 재무제표 주석 있죠, 주석 가가지고 주석에서 그 윈도우는 컨트롤 F, 맥은 커맨드 F입니다. 해가지고 재고 자산을 검색을 해봐요. 그럼 나오죠, 재고 자산. 검색이 돼서 나오죠. 지금 12번 항목에 재고 자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 아까 우리 재고 자산이 회사가 유동 자산의 대부분이 재고 자산 360억어치 딱 나오죠. 이 중에 또 뭐가 비중이 크냐 보면 상품이 175억이에요. 그리고 제품이 165억. 이 두 개가 합해가지고 360억 정도 되는데 충당금도 지금 8억 6천씩 쌓고 있어요. 이게 충당금 쌓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 지금 재고가 175억어치가 있는데 이게 안 팔리고 만약에 다 폐기를 해. 그럼 회사에 엄청난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제 나중에 완충 효과를 주기 위해서 충당금을 쌓고 있는 거예요. 8억 6천을.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이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딱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이 없죠. 그럼 이건 이제 또 뭐 해야 되죠? 자, 3초 드립니다. 3, 2, 1. 회사에 전화하는 거죠. 예.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 재고 자산이 360억이 있고 제품이 165억, 상품이 175억이라는데 이게 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고 이게 또 팔릴 수 있는 건지 뭐 나중에 폐기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 거를 다 적어서 회사에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숫자부터 타고 내려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오늘은 오늘은 사업 보고서가 한눈에 안 들어온다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재빠르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거는 큰 숫자부터 깨고 들어가면서 궁금한 게 생기면은 뭐 구글링을 하든지 뭐 리포트를 찾든지 아니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다가 해도 안 된다 하면은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걸 또 저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엑셀이나 워드 같은 거에 정리를 하거든요. 해서 이제 저만의 그 리서치 그 자료들을 쌓아 나가는 거죠. 그걸 나중에 조합해서 작성하면은 저만의 개인 리포트가 만들어지겠죠. 그 기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이 회사를 알아가는 겁니다. 사업 보고서 보는 법은 이렇게 한번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뭐 익숙해지면 한 1분 만에 회사 파악이 되거든요. 물론 깊게 파악하는 건 나중 얘기지만 재빨리 어떤 회사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되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채널 그 알림말 바꿔놨거든요. 속에
뭐 저한테 메일로 주셔도 되고 댓글로 주셔도 되고 뭐 너무 이제 이상한 질문만 아니면 투자 관련한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